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0월 1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좀 잘 끝났고요. 오늘 환율도 좀 안정화되고, 오늘 보시면 일본 증시가 급등하고 대만도 올라가고, 어제 보셨지만 나스닥도 급반등에 성공했죠. 사실 어제 장 초반 출발은 급락 출발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왔죠.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증시가 또 놀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침에 그냥 급락 출발을 했는데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제 물가 높은 거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이미 선반영 어느 정도 됐고 0.1%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또 충격으로 봐야 되냐 이런 분위기였고, 또 미국의 연준의 긴축도 어차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꺾이는 건 맞아요. 조금씩 둔화되는 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는 어떤 출발과 다르게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악재가 나왔지만 시장이 내성이 생겨버렸구나. 그래서 공매도 환매도 좀 들어오면서 미국 강했고, 한국도 일제히 다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특히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이 그동안 기록적인 폭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한 4% 올라버렸고, 코스피도 오늘 2.3%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정말 아슬아슬하지만 리바운딩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다 라고 보시고,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좀 많이 사줬어요. 기관이 한 3,6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역시 많이 샀고, 증시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는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좀 매도가 좀 거셌다 라고 보시고, 오늘 이제 전체 업종별로는 오늘도 역시 전기전자 업종 가장 많이 샀죠. 외국인 1,200억 다 샀는데, 화학주는 좀 팔았던 것 같아요. 아까 LG화학 같은 거라든가 인터넷 쪽은 좀 팔았고, 자동차도 팔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관들은 인터넷 게임주를 그냥 다 사버렸어요.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증시를 좀 상승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 섹터 쪽으로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다시 급등세 보였고요. 보시면 오늘 세아특수강, 대한전선, SM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맞는데 엔터주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 좀 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SM이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종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라이크 기획으로 일부 매출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시가 뜨면서 오늘 9% 가까이 좀 급등세를 보였고, 아무튼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도 좋았고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인터넷 대표주가 다 급등했습니다. 카카오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이버랑. 그래서 오늘 다 일제히 급등했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많이 올라야죠. 근데 너무 과하게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가 급등했고, 위메이드가 11%, 카카오 게임즈는 드래곤아트 이제 상장 철회되면서 급등했고요. 그리고 컴투스가 7%, NHN 할 것 없이 다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요즘에 빠졌다가 오늘 다 급등했고, 하이브가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웹툰주,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소프트웨어, 바이오랑 이쪽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메타버스까지 해가지고 다 급등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고요. 알테오젠이 15% 급등했고, 그리고 신라젠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도 오늘 인크로스가, 여러분 아시죠? 인크로스가 오늘 올라간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왜냐면 광고, 우리 보고서 몇 번 봤잖아요. 넷플릭스 광고 그 영향으로 오늘 무려 21%,
나스미디어도 요즘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미리 올랐어요. 근데 이제 광고 11월 4일 날 광고가 이제 들어간 그 뭐죠? 넷플릭스가 출시가 됩니다. 11월 4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이제 베이직 모델부터 해가지고 넷플릭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나는 광고 붙은 걸 보고 싶다 그러면 5,500원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광고를 대행해 주는 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급등을 했던 거고, 그리고 뭐 넷플릭스 얘기로는 완판됐대요, 광고가 다 벌써. 그러니까 광고주들의 니즈가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면 또 오히려 조심해야죠.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너무 좀 단기에 급등한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비트코인, 건설주, 엔터, 카카오뱅크도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건설 대표주도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GS건설 DLNC도 정말 오랜만에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비슷해요. 뭐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낙폭이 컸던 기업으로 이렇게 다 매수세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대부분 좋았고요. 공작기계, 뭐 영상 콘텐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낸드, 보톡스, 정유, 핀테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OLED 이쪽도 대부분 오늘 그 AP 시스템 어제 한번 공부했죠. 그리고 SKC도 정말 황당하게 이번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좀 다행스럽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여행주도 좋았고 요새 뭐 일본 여행들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또 여행사들의 주요 매출 지역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그래서 뭐 오늘은 다 올랐는데 유일하게 뭐 스펙 관련주 이쪽만 좀 안 좋았고, 뭐 리츠주, 백화점주, 그러니까 그나마 좀 덜 오른 거고요. 이쪽에 임플란트랑 조선주 이런 쪽이 조금 덜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도 오늘 다 좋았습니다. 오늘은 LG전자 좋았고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뭐 다 대부분 좋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더 특징주들이 있나 한번 보고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다 올라가지고요. 네. 오늘 신라젠이 제일 뭐 많이 올랐죠. 상한가 같고, KMW 진짜 오랜만입니다. SM, 카카오게임즈, 넥슨게임즈 다 그동안 폭락했던 업종들이에요. 명신산업, 펄어비스, 하이브, 뭐 동진세미캠, SKC 다 급등을 해서 뭐 5% 오른 것도 막 오늘은 별로 눈에 안 띄는 장인 것 같고, 하락 종목은 거의 없는데 오늘 제일 많이 빠진 건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요 다 올랐어요, 거의 다. 그리고 현대미포가 좀 빠졌고, 모비스가 빠졌고, LG화학이 빠졌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요즘에 급락장에 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급락장에 좀 상대적으로 버텼던 애들은 조금 좀 부진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반등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은 그냥 다 거의 다 올라갔어요. 거의 다. 뭐 이거저거 가릴 게 아니라 상승 종목이 한 2,200개 되고 하락이 188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올라갔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 안 좋지만 안 좋은데 올라간 게 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좋았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악재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시장이 그만큼 좀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영국 문제만 이제 좀 해결되면, 좀 영국이 뭐 감세한 철회한다 마나 뭐 이런 얘기들 도는데, 영국 리스크만 좀 완화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더 좋은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제 보고서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좀 있고, 더 네이처홀딩스, W게임즈, 면세산업,
그다음에 K-팝 앨범 판매, 자동차 부품주 실적 프리뷰, 그다음에 이 콘텐츠 광고, 넷플릭스 광고나 드라마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장비. 오늘은 요게 가장 제가 봤을 땐 괜찮았어요. 내용이. 예. 그리고 길기도 기네요. 애플 RFPCB 밸류체인 코멘트인데 요게 뭐 BH의 경쟁사가 생겼다 막 이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예,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렇게 보고서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좀 많이 나와서 좀 다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목표주가 11만원이고 저희 당사의 정웅시 연구원님이 썼고, 3분기 영업이익은 추정치 대비해서 상향 조정을 했고, 고성장 지속이고 3분기가 또 성수기죠. 예, 수능. 그리고 고등 부분 우려가 좀 해소되고 있고요. 그 수학 강사 중에 현우진 씨, 이분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만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재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해소됐고, 그 다음에 전속계약금에 대한 이제 약간 상각비가 좀 들어갈 텐데, 이건 뭐 비용 증가 요인이지만 패스 상품, 예, 그러니까 결제를 하면 정액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십만 원어치를 결제를 하면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전 과목 다. 예, 그게 이제 패스 상품인데 좀 할인해 주는 거죠. 요게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성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고등 부분은 절대 강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초중등 부분도 선행학습 목적의 수요가 좀, 실제 저희 딸도 이 이 메가스터디 거 그 중등부 있죠. 예, 메가 MD인가요? 그거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실제. 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걸 봤는데 참, 이제 진짜 뭐 이 내용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공부하기가 되게 이게 그 수단도 많아졌고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쨌든 메가스터디 교육은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절대 강좌인데 이게 초등, 중등 쪽으로도 더 확산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연평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18.7%에 달하는데 PER이 7배밖에 안 된다는 건 좀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 교육주를 볼 때 항상 이제 느끼는 게, 야, 교육주가 뭔 성장을 하냐, 학생들이 없어지니까 줄어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는 줄진 않아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몇 년간 학령 인구가 줄진 않기 때문에, 예, 그 아이들이 적은 거에 대해서 뭐 당장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의류주 오랜만에 좀 보고서 나왔는데 던 H홀딩스 참 의류주가 못 가죠. 근데 목표주가 4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경기 침체 소비 둔화로 가니까 이익이 좋아도 주가는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컸지만 아무튼 이익이 좋아도 주가는 그래서 부진했고요. 그러나 주가가 절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현재 브랜드만으로도 PER 지금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저평가는 돼 있죠. 근데 주가가 제대로 좀 큰 랠리가 나오려면요, 중국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FNF는 중국에서 잘하는데 지금 던 H홀딩스도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연내 중국 진출 가능성 아직 좀 떨어지고 아마 내년엔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 추위 때문에 패딩과 플리스 같은 요런 이제 이 동절기가 빨리 오면요, 사실은 그게 실적이 빨리 잡히겠죠. 원래 겨울옷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류 회사들한테는 지금이 최대 성수기죠. 예, 저런 옷들을 많이 팔아야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데 무신사 브랜드 이 순위를 보니까 판매 금액, 수량 이런 데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럴 인수하면서 좀 얘기가 많았죠. 저거 잘한 거냐. 수영복 회사거든요. 수영복. 저거 무리한 거 아니냐. 근데 아직은 뭐 모르겠어요. 내년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마크 곤잘레스도 인수를 했고, 아무튼 매출은 증가하는 건 좋은데 문제 이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익 확인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3분기 좋을 것 같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성인, 아이들, 키즈,
NFL은 미국의 미식 축구 그거 브랜드죠. 그것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가장 강한 게 홈쇼핑에서 여행용 가방 있죠, 캐리어. 그거 절대 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요즘에 뭐 리오프닝 하고 해외여행 가니까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3분기에 조금 이익률이 약간 감소하는 건 뭐냐면, 매출은 늘어도 그 4분기에 판매할 그 아웃도어 옷들 있죠. 예, 뭐 패딩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량 확보하기 위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좀 쌓는데요. 그래서 그런 좀 계절적 요인으로 원가율은 좀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PER이 4배로 좀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저평가돼도 시장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예. 워낙 지금 소비 경기 안 좋을 거로 이게 낙인을 씌워버리니까 그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W게임즈는 이제 카지노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셜 카지노라고 온라인상에서 내가 카지노를 가지 않고 그냥 게임으로 카지노를 하는 거죠.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게임 머니 같은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 7만원에 SK증권의 이소중 연구원님이 신규 편입 오늘 보고서를 썼고, 글로벌 시장의 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미 위주입니다. 근데 유럽과 호주로 영역 늘리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2018년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걸렸어요. 이 자회사 DDI가 만든 더블타운 인터랙티브인가요? 그 카지노 게임이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송을 누가 걸어버렸어요. 집단 소송. 예, 그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충당금을 미리 쌓아놨는데 3분기에 이제 원고 측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충당금 쌓은 거를 이제 좀 더 아마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합의금 지급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됐어요. 이제 요거는 미리 쌓아놓던 돈은 이제 그쪽이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은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매출이 3분기 월 평균 매출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도 좀 9%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스피닝 앤 스페이스 W 카지노 2.0 요게 신작으로 개발돼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W 카지노 2.0은 기존 게임과 달리 연령층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자기 잠식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 B2B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카지노 요건 뭐냐면, 아이게이밍은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W게임즈가 만드는 소셜 카지노 게임은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게임 머니로만 그냥 하는 건데, 우리 뭐 아이템 사듯이 저 아이게이밍은요 실제 돈이 들어갑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제 돈을 내고 어떻게 보면 카지노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시장도 크긴 이제 커질 텐데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게임주에서 아마 제일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게이밍 같은 건데, 여기 실제로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W게임즈는 뭔가 핫한 뭐가 이게 성장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래서 돈도 꾸준히 잘 벌고 전통적으로 성장은 근데 크지 않다 보니까 좀 저평가돼 있다. PER 6배로. 그래서 방어주라는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게임주들 그 폭락하는데도 사실 W게임주는 좀 미리 빠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좀 주가가 좀 선방은 했어요, 사실 그동안. 여기 보시면 남들 폭락하는데 올라갔죠,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즘 게임주도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유일하게 거의 W게임즈만 혼자 위로 좀 방향을 잡아서 다르게 움직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세점 잃어버린 3년을 찾아서 해외여행 재개 시그널 포착되고 있고, 다른 여행 관련주는 다 올랐는데 면세점 관련주는 못 올랐죠. 왜냐, 경쟁 심화, 임대료 부담. 그렇지만 이제 회복될 것 같고요. 지금은 내국인 출국 수요가 더 많죠. 인천공항 통해서 나갈 때 이제 내국인 출국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고,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지금 30% 2019년 대비해서 회복되는데 아직도 회복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거죠. 회복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회복될 여지가 남은 거잖아요. 이미 회복이 되면 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레이저나 여행주한테는 좋은 거죠. 저만큼 회복할 룸이 남았구나. 그리고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됐고,
면세 한도도 상향됐죠. 그래서 이거는 면세점한테 좋은 거고,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뭐 이제 화장품이나 향수 구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마진이 좋고요. 알선 수수료가 적어요. 예. 그리고 근데 가장 핵심은 외국인이 들어와야죠.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써야 되는데, 일단은 이 중에 제일 면세점 사업 구조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협상력, 상품을 얼마나 잘 소싱해서 배치를 하느냐. 이게 호텔 신라가 되게 이런 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라 면세점이. 공항점의 임차료 이거 참 비싸죠. 근데 지금은 많이 낮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임차료가 다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임차료를 굉장히 싸게 해줬죠. 근데 저건 좀 정상화 될 것 같고, 목에 기한 알선 수수료, 단체 관광 오면 알선 수수료를 여행사나 이런 데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간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개별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된답니다. 외국인. 이렇게 되면 면세업체들은 알선 수수료 안 내도 되거든요. 수익성이 좋아진대. 그래서 단기 실적 반등 아직 어려운 게 중국 사람들이 아직 못 오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올렸던 알선 수수료율은 더 안 올라갈 것 같고, 여행이 활성화되면 뭐 당연히 면세점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개별 입국객이 많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리고 실적 부진 이미 반영됐고, 지금 그래서 업사이드를 좀 고민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고, 신세계를 좀 추천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단기는 신세계, 장기적으로는 호텔 신라, 요거를 좀 이 보고서에선 언급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면세점 회복은 시간 문제고요. 실적 회복은 좀 느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나쁠 건 없다. 점진적 회복을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K-팝 9월 리뷰인데 그 4분기 전망이고요.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 판매 그냥 역대급이에요. 그냥 계속 9월도 788만 장. 블랙핑크가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3분기에 역시 블랙핑크가 1등, 세븐틴이 2등 했습니다. 기획사별로는 하이브가 제일 많이 팔았고, SM 이런 순이고,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음반 판매량은 6,300만 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40% 가까이 성장했고, 이제 콘서트도 하니까 모객 수도 늘어납니다. 지금 165만 명으로 2019년 4분기 수준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스트레이키즈가 제일 많이 모았고, 음반 판매량도 이제 4분기에 추가로 22% 증가할 것 같고, 모객 수도 217만 명 기록해서 2017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들은 뭐 나무랄 데가 없고 다 좋은데, 그런데도 주가가 좀 부진했던 건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식상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게 너무 당연시 되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또 견조했어요. 또 엔터주들은. 아무튼 새로운 촉매가 좀 필요하다. 지금은 주가가 레벨업 하려면 뭔가 새로운 또 임팩트 있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된다 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중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동차 이제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 3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고요.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쓰셨고, 둘 다 실적 기대치를 부합할 것 같고, 그 이유가 완성차 생산이 회복되고 친환경차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환율도 올라갔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4개 분기 연속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드디어 정익 구간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위아는 기계 부분하고 고수익 부품군 비중 상승이 좀 늘어났고, 그러면서 실적이 두 기업 다 좋아질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PER은 6배, 위아는 7배. 그래서 모비스는 실적 추정을 올려가지고 오늘 주가는 좀 빠졌지만 목표 주가 28만원 유지했고, 위아는 이제 목표 주가는 조금 워낙 좀 최근에 주가 안 좋아서 8만원으로 좀 일부 하향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뭐 하향 조정했다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괴리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사들의 어쨌든 실적 회복 기대가 좀 되고요. 컨텐츠 왕국이란 제목인데, 이게 사실은
그 영어로 돼 있어요. 예. 컨텐트 킹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정지수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를 썼고, 넷플릭스 이제 오늘 이제 11월 4일날 그 이제 광고 기반으로 상품이 나오고, 그 이유가 아무튼 구독자 수가 감소해서 그런 거고, 미국 스트리밍 시장은 케이블 TV를 역전했고요. 이제 OTT 보는 게 대세죠. 그래서 이 시장, 스트리밍 시장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콘텐츠 드라마의 넷플릭스 비중도 점점 올라갑니다. 한국 점유율이 넷플릭스에서 차지하는 게 4.5에서 지금 13.1까지 올라갔고요. 대박난 일부 콘텐츠 때문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같은 골고루 지금 다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OTT 시장은 이제 2010년대 초반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료 방송이 많죠. IPTV, 케이블 TV 뭐 이런 게 많은데, 그 전체 시장 대비해서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티빙을 이렇게 가입해서 보는 비중이 74%까지 커졌대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 경쟁이 또 치열하다 보니까 성장통을 겪고 있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이런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이 될 것 같고, 왓챠가 한때 유명했는데 왓챠가 이제 조금씩 밀려나더라고요, 경쟁에서. 그리고 KT의 시즌은 이제 티빙과 같이 가는 분위기고, 그래서 몇몇 업체로 재편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작사들의 이제 몸값이 올라갑니다. 예. 워낙 드라마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부가가치 창출, 이제 직접 내가 IP 보유하겠다. 이상한 변호사 오영호는 자기가 직접 IP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할 수 있죠. 해외에 판매할 수도 있고, 리메이크도 할 수 있고, 웹툰도. 이 수익을 다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죠? A스토리가 가져가는 거죠.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이 제작사들의 어쨌든 경쟁력은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탑픽은 스튜디오 드래곤 잡았고요. 차 선호주로는 A스토리와 펜엔터. 뭐 스튜디오 드래곤 잘 아시죠? 더 빅도우 프라이즈 해외 제작 이제 본격화하고 애플 TV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 이거 말고도 뭐 얼마 전에 아마존 프라임에도 뭐 옛날 드라마지만 몇 개 판 걸로 알고 있고요. 목표주가 105,000원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 A스토리는 이상하 변호사 우영우 관련 수익이 2023년까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드라마들, 모래에도 꽃은 핀다, 유괴의 날, 이런 드라마들, 또 내년에 그 2024년 방영 기준으로 영나이 시험 무당 포함 6개의 작품 프로덕션이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무당이 되게 이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걸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제로 제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적도 좋고, 펜엔터먼트는 이거 회사 되게 유명하긴 해요. 뭐 지금 시총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옛날에 겨울연가 제작했었고, 해품달, 동백꽃필 무렵같이 우리가 많이 봤던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올해는 첫 드라마로 가우스전자를 지금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치만 이제 최근 드라마 제작 성과는 좀 부진했고, 다만 내년도에 꽃선비 열애사, 국민사형특별, 반짝이는 워터멜론 등 총 4-5편이 내년에 좀 많이 나오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퍼는 6.8배. 예. 그리고 자체 제작 드라마 경쟁력 통해 가지고 음반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틱톡 모회사인 비디오 플랫폼 더우인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그래도 뭐 요즘에 증권사 보고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괜찮은데, 좀 한 가지 단점은 무겁죠. 시총이 커서. 그래서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는 여기서는 A스토리 그리고 펜엔터를 조금 선호주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장비는 하나증권의 김규상, 김두현, 최재호, 김현수 연구원이 있었고, 우리가 2차전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항상 소재 위주로 보지만 장비도 또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전기차 공사장이 됐어요. 전기차 짓는 공사장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합산 능력도 350GW로 늘어났고, 전기차가 이제 22년도에 872만 대인데 25년에 2천만 대까지 증가를 합니다. 배터리 규모도 뭐 말할 수 없이 커지고요. 중국 기업이 1등이지만 중국은 자기네 내수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기준으로 LG엔솔, SK온,
삼성 SDI를 이게 추정을 한 결과 수주 잔고가 무려 610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장비업체 수주 잔고 합계도 이게 3조까지 늘어, 거의 4조 되죠. 1조 3천억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3사 생산 능력이 올해 3배 이상 증가하고, 아무튼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되고, 유럽 배터리 회사들이요 많죠. 한국산 장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2차전지 또 폐배터리 사업도 많이들 진출하다 보니까 신사업에 대한 수주 잔고도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내 어쨌든 판매되는 친환경차는 이제 배터리 부품 100% 써야 되고요. 원재료 80%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 안 하면 보조금 못 받습니다. IRA 법안이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데서 생산되면 안 돼요. 이 IRA 법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려 왜곡지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이 법안이 미국의 시장을 완전히 열어준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발효된 USMCA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75% 이상 들어가야 무관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IRA랑 좀 다른 거, IRA는 저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보조금을 안 줘요. 전기차 살 때. 근데 요 USMCA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야, 너네 이거 충족 안 했어? 관세 매긴다. 이건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부품을 다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는 한중일이 과점이지만 미국은 이제 한국 위주로 갈 거고, 유럽과 기타 지역은 경쟁이 치열해요. 중국하고. 근데 유럽이 지금 배터리 생산량 이제 엄청 늘립니다. 124GW에서 2030년 1.5 테라와이트. 엄청난 생산을 해야 되고, 노스볼트, PSA 그룹, 이게 그 유럽의 자체적인 브랜드들이래요. 이 기업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증설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해선 우리나라 장비가 또 들어가겠죠.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서는 중국산 장비도 많이들 쓸 텐데 한국 장비를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대요. 왜냐면 노스볼트가 원래 중국산 썼다가 저가 제품들이죠. 수율 문제 때문에 한국 장비로 좀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져도 품질은 좋은 거죠.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뭘 투자할까? 중국산 장비가 미국 진출돼야 되니까 한국 장비 기업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미국에 투자할 때 수혜받는 기업들, 특히 A-Pro는 중국의 저장 한커 테크놀로지, 한커라고 하는데, 이 기업과 5대5 비율로 같이 이제 생산 거점에 납품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미국 공장에는요 독점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왜? 중국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공장도 독점 납품할 것 같고, 원익 P&E도 한커랑 동시에 공급 중인 장비가 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면은 한커는 못 넣어요. 그럼 혼자 이제 독점으로 하겠죠. 그래서 원익 P&E나 A-Pro는 그런 좀 수혜가 예상되고, 두 번째가 기술 혁신. 배터리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게 전극 공정, 양극, 음극 같은 거 있죠. 이걸 만드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장비가 코팅 장비래요. 전극 공정은 이게 비중이 50%. 이 코팅 장비 만드는 회사가 CIS랑 PNT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하고도 경쟁 중이고, 그다음 믹싱은 코팅 다음으로 좀 그 다음 비중이 높고, 이번에 윤성 FNC라는 회사가 IPO를 조만간 하나 봐요. 그리고 TSI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롤 프레싱 장비도 기술력이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IS와 PNT는 유럽과 미국 신규 고객사까지 확보돼 있고, 노칭 공정은 절단 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레이저로 많이 하는 거죠. 레이저, 이걸 하는 회사가 DNT랑 DA테크. 이게 레이저 로칭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 장비는 검사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지금 검사 장비 쪽은 배터리 화재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주로 뭐 이노메트리, 엔시스 이런 카메라들을 활용한 외관 검사 장비 공급을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중에 SFA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SFA는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지만 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및 사업 다각화된 회사가 좋다. CIS는 노스볼트까지 갖고 LG전자에도, 아니 그러니까 LG
뭐죠? 아니 그 이름이니까 LG 엔솔에도 납품을 하지만 유럽의 노스볼트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변화돼 있고 브리티시 볼트 유럽 쪽에, 영국 쪽에 여기도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고 하나기술도 이 배터리 장비인데 브리티시 볼트, 프레이어 등을 수주를 했고요. 고객사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장비 업체들의 사업 다각화도 진행 중인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에이프로, 원익PN이, 하나기술이 폐배터리 성능 검사 사업을 하고 있대요.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코인테크는 이제 탑 머티리얼즈 자회사가 이번에 상장하거든요. 신규 배터리 제조업체를 위한 컨설팅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탑픽으로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DENT 기억나세요? 얼마 안 됐죠. DENT, A-Pro, SFA를 제시를 했고 관심 종목은 CIS, 하나기술,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을 했습니다. DENT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한번 DENT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이게 어디 있었죠? 10월 13일 날 있었나? 10월 12일 10월 11일 보고서가 어디 갔나요? 10월 여기 있네. 10월 5일 보고서에 있습니다. DNT 우리 공부 한번 했던 겁니다. 그때 여기 DNT 여기 나와 있죠. DNT 목표주가 17,000원. 이번 보고서에도 목표주가 17,000원 제시가 되어 있고 노칭 장비라고 있죠. 노칭 장비 그거 만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노칭 장비 만드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오고 LG 쪽에 좀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앞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레이저 로칭이 이제 보통 프레싱 장비를 쓰는데 이거보다 판가 20% 정도 높고요.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칭 장비랑 자동 공급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라인 하나당. 그리고 수주 잔고도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게 레이저 로칭 장비고 LG에 주로 납품하고 있고 레이저 로칭 방식의 특징이고 연간 수주 잔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애플 RFB12 밸류체인 코멘트인데 신한에서 나온 거고 뉴스가 하나 나왔대요. 전자신문에서 애플 스마트폰용 기판 신규 공급업체 선정한다. 애플이 새로운 기판 업체를 이제 고르고 있다고. 그러면 경쟁사들 입장에서 악재일 수도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RFP12 좀 공급망을 재편하길 원하는 것 같고 기존 업체 중에 품질 문제 이거 기억나세요?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어떤 보고서에 BH 설명 나오면서 기존 업체가 이거를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BH가 그 물량을 가져갔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애플이 일단은 새로운 또 이 공급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단일 밴드의 의존도가 크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TSMC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요. 애플도. 그래서 삼성으로 바꾸려는 니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단일 밴더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확충하려는 이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기존 업체의 그 품질 이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RFP12 공급사는 BH랑 영풍전자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점유율 7대3의 비율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패널 공급을 제대로 좀 못해가지고 삼성 비중이 높아져서 RFP12 수요가 증가했고 여기에 BH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BH가 워낙 지금 그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BH가 많이 만들곤 있는데 워낙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지금 못하다 보니까 근데 애플은 좀 더 여기에 투입을 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을. 근데 이거를 벤더를 검토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업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구조조정 당하고 BH는 살아남았어요. FP12 중에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 뉴프렉스 같은 거.
뉴프렉스 이제 카메라 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어쨌든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열매를 따먹는 건데, 어떤 개발 및 시향상 과정에서 품질 이슈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경쟁 심화는 아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급 차질이 오히려 우려된다. 지금은 여전히 생산 능력 확충 더 해야 되고, 인력 부족하고, 그리고 아이폰 하반기 출하량은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BH가 주로 납품하는 건 프로 모델인데, 프로 쪽은 뭐 워낙 공급이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 향후 수년간 BH는 점유율도 오를 거고, 중형 OLED 시장이 이제 늘어나죠. 아이패드 쪽으로도 가니까. BMS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 PCB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전방 수요가 아닌, 아무튼 지금의 문제는 FPCB 산업의 구조적 이슈지, 저 자체가 뭐 경쟁을 또 촉발시켜서 BH 물량이 뺏기고 이렇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들기가. 그래서 BH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사례다 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BH가 사실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애플은 여러 회사들이 좀 해주길 원하는데 안 돼요. 잘. BH 점유율이 그 기억나시죠? 80%예요. 거의 70, 80%니까. 자,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시까지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그 강원 에너지였고요. 이거 제가 어제 설명해드렸나요?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냥 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강원 에너지 우리 한번 공부했었죠. 기억나세요? HSRG라 그래가지고 보일러. 그러니까 LNG 복합화력 발전소에서, LNG 그 복합화력 발전소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태워서 그 증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유해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유해가스를 한번 더 돌려요. 보내요. HSRG로 보내서 그거를 이제 보낸 다음에 그걸 또 물로 가열을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에너지가 또 나오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요. 그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약간 친환경적이죠, 사실.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기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고, 강원 에너지가 이거 말고도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가 리튬 사업하는 자회사 있는 것도 기억나시죠? 근데 이 회사가 SK케미칼인데, 여기에 이제 스팀 공급하는 그 이제 패키지 계약을 좀 맺었다고 하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그 3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에코 엔지니어링 요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꽤 큰 금액이에요. 173억 정도 되는 금액에 공급 계약을 맺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겠죠. 이게 이제 수주가 되면서 결국 잡히겠죠, 실적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HSD 엔진, 선방용 엔진 10점 양지양, 그러니까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 쪽에 선박용 엔진을 공급 계약하는 거 10.3% 매출 비중이고, CIS는 아까 공부했죠. 그 2차전지 코팅 장비 만드는 회사고, 얼티엄, GM, LG 그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합작한 회사죠.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는 공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주가 된다는 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호전기는 그 크레인 아세요? 크레인, 이렇게 항만 같은 데 가면 크레인 있죠. 그거 제어하는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에요. 지멘스랑 경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이 회사가 중국 상해 갔습니다. 상하이 이쪽에 공급 계약 공시를 냈습니다. 서호전기에. 그래서 이 회사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매출액 대비해서 한 45% 되는 비중으로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급 공시가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내부자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 요건 보여드렸죠. 요건 보여드렸던 것 같고, 안 보여드린 게 어제 겁니다. 어제 효성에, 요새 효성그룹의 그 조성래 회장님이 계속 매수해요. 자기네 회사 뭐 효성 첨단소지, 효성 뭐 TNC, 효성화. 근데 어제는 그 조성래 회장님이 효성 지주회사죠. 요거를 71,000원에 장내 매수를 또 했습니다. 3,050주.
그래서 효성도 효성 그룹 전체를 아무튼요 그냥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은 지주회사인데 그 고배당주예요. 사실 배당 수익률이 한 거의 한 8%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제가 배당 생각나가지고 요거 어제 요거 보여드리는 거 안 보여드렸네요. 요게 뭐냐면 현대차증권에 나온 자료인데 지금 분기 배당 해주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기 배당 하면 연말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분기 배당 한 만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기 배당 없이 연간으로만 주는 기업들 뽑아 놓은 거고 요 기업들의 이제 배당 수익률입니다. 예, 연말에 만약에 내가 12월 말까지 갖고 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고 KT가 한 6% 되고요. LG 플러스 효성이 8.8 나왔죠. 갑자기 효성하다 생각나가지고 기업은행 8.7 그리고 여기 삼성증권이 7.8 이렇게 DB손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중간 배당은 없었던 것 같고 연간 배당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기업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간 배당 종목은 제외한 거예요. 하고 연말에만 주는 연간 배당 이런 이제 고배당 관련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 설명은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도 다행히 좀 증시가 올라서 끝나서 좀 다행스럽고 예, 다음 주까지 연결이 돼야 될 텐데요. 예,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고 내일 이제 오전 10시 함께 배우 올라갈 텐데 증권사 보고서 좀 찾는 법 무료로 보고서 찾는 거 그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알려놨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그 방송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힘든 한 주였지만 그래도 좀 마지막 마무리가 좀 잘 돼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 가지시고 뭐 그리고 이제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반응을 잘 안 해주는 건 좋은 거죠. 예.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